자, 계속해서 3교시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이쪽으로. 자, 3교시 문제는 자, 우리가 조금 옛날하고 종전하고 동일하게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1번 문제를 보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콘크리트 타설.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과거에. 자, 구조물 접속부 시공 부등침. 이것도 과거에 나왔던 문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교량의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서 직접 기초 보강 방법. 그죠? 직접 기초 보강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것도 과거에 나왔던 문제고, 여름철에 묵은 콘크리트 블록 방지 대책. 이것도 과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자, 건설공사 진도관리 곡선. 그죠? 이건 바나나 곡선. 이것도 과거 문제예요. 그죠? 자, 건설공사 준설 전에 준공하기 전에 초기 점검. 요것도 뭐 우리가 이거는 처음 나온 문제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들이 뭐냐? 옛날에 과거에 나왔던 과거에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번에 뭐 출제위원이 옛날 오래된 그죠? 교수님들이 나와서 옛날 과거 문제를 그대로 냈어요. 그죠? 자,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1번 문제에 보시면은 자, 현장 타설 말뚝 나왔어요. 현장 타설 말뚝에 자,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 그죠? 결국은 쉽게 말하면은 수중 콘크리트 타설이 되죠. 그죠? 수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설명해라. 나서 그죠? 설명해라.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수중 콘크리트 타설의 문제점이 뭐냐 납니다. 그죠? 그럼 수중 콘크리트 타설의 문제점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키워보면은 우리가 이거죠. 그죠? 강부재 뭐 유품 다오 이렇게 하기죠. 그죠? 자, 강도라든가 부착성이라든가 제로블리라든가 유실, 품질, 그죠? 다짐이라든가, 그죠? 자, 오염이 생기다. 강부재 유품 다오가 사실은 우리가 수중 콘크리트의 문제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강도 부족, 부착성, 제로블리, 유실, 품질 저하, 다짐 불량, 그죠? 자, 그 다음에 오염, 집안 오염, 수질 오염을 시킵니다. 그러면 타설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트레미에 하죠. 그죠? 트레미 타설을 하는 겁니다. 그럼 트레미 타설을 하는데 현장 타설 말뚝을 콘크리트 타설할 때 자, 여기다가 트레미를 이렇게 하겠죠. 그죠? 트레미를 하고 다시 자, 여기다 트레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다 오링을 넣어야 돼요. 오링. 그죠? 오링을 넣어 가지고 자, 이 유실물이 그죠? 우리가 콘크리트를 교체할 때 이 슬라임이 들어가지 않도록 트레미 타설을 하는 겁니다. 트레미에서 콘크리트를 하고 여기 오링을 철저히 하게 하자. 그러면 콘크리트는 여기서 2 내지 한 5m 정도에 묻힌 상태에서 올라오도록 타설을 하자. 그죠? 자, 이게 이제 트레미 타설. 자, 우리 현장 타설 말뚝에는 트레미 타설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트레미 자체는 자, 우리가 여기서 시공 이상 오링을 철저히 하고 자, 묻힌 상태는 2 내지 5m 정도 묻힌 상태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수중 불분리 콘크리트를 사용하자. 그죠? 수중 불분리 콘크리트를 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다짐이 안 되도록, 다짐이 없도록 하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 타설 말뚝에 자, 유의사항은 또 예를 들어서 뭐 교구불 S 풍규근 공통사항을 써야 되고 그죠? 자, 뭐 필요하면은 뭐 건전도 시험을 써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수중 콘크리트 문제점이 뭐냐 나오고 그자 트레미 타설 나옵니다. 트레미 타설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시 자, 수중 불분리 혼화제를 사용하자. 그럼 트레미 자체는 자, 우리가 강경 트레미 강경은 어떻게 하고 그죠? 최소한들 파이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에 500ml를 쓰자. 그죠? 오링을 사용하자. 묻힌 상태는 하자. 개폐 상태, 문 상태는 슬라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죠. 그 다음에 슬라임이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자, 안정 처리를 이렇게 하자. 요거 하고 그 다음 수중 불분리 혼화제 SSWP 자, 요걸 가지고 오동중지 혼처리가 수중 불분리 혼화제 특징을 갖다가 추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중 콘크리트 시공시물 유의사항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중 콘크리트는 제일 중요한 피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수중이 해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추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현장 타설 말뚝에 올캐싱 또는 어스드릴 RCD의 개념을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쓰고 문제점과 트레미를 갖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우리는 1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서 옛날 과거 문제, 그죠?
요걸 구조물 접속부. 자, 부등침하. 옛날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죠. 부등침하, 자, 방지대책 나왔어요. 그죠? 방지대책. 자, 우리 구조물 접속부가 뭐냐 하면은, 자, 어떤 산악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산악도로가 있으면은, 자, 우리가 성토도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터널에 갱구부가 나오겠죠. 그죠? 또는 필요에 따라서 교량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여기서 자, 이렇게 절선 경유부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자, 암거 시공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요 부분, 또는 요 부분, 또는 여기 요 부분을 우리는 구조물 접속부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부등침하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작, 지지, 경련토라고 하죠. 그죠? 작업 불량, 지하수 처리, 지지력, 경사 지반. 연약 지반 토합 발생, 작지지 경영토가 문제더라 나서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연재 성급 예를 들어서 D4A 자,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충불속 암소 배열 그죠? 충불속 암소 배열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시다 여평디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는 구조물 접속부 부등침하 작지지 경영토 연성급 D4A 충불속 암소 배열 제시다 여평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쉽게 말하면은 자 여기서 요거 자 절선 경계부 시공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자 교대 예를 들어서 요 교대 자 요 교대 시공 요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절선 경계부 시공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암거에 그죠? 암거 식을 때 여기서 같은 높이를 새기고 층다짐을 한다 그죠? 요걸 쓰시면 되지 그죠? 그래서 작지지 경영토 연성 디포의 충불속 암소 배열 제시다 여평비 이렇게 기존 내용대로 쓰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교량의 직접 기초 내진 성능 향상이라고 그죠? 직접에서 내진 성능 향상. 그죠? 내진 성능 보강이네, 보강 방법. 직접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그죠? 만약에 교각이 이렇게 있어요. 교각이 이렇게 해서 직접 기초가 여기 있어요. 그죠? 직접 기초가 있어서 자, 교량이 뭐 이렇게 지나간다 합시다. 그러면 이걸 보강할 때 뭘 할 것이냐, 나서 그죠? 자, 그래서 SAP를 하든가, 진노를 줘, 그죠? 스큐류 앙카 파일이나,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 스큐류, 자, 우리가 여기서 스큐류, 자, 스큐류 앙카 파일,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놓고 앙카를, 자, 여기서 보링기를 해서 스큐류 앙카를 박아 넣어요. 이렇게. 여기서 스큐류 앙카를, 자, 여기 앙카를, 자, 우리 스테인리스에다가 용접을 합니다. 그죠? 접합을 합니다. 접합을 하고 이 주위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주위를 이런 식으로 앙카 파일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라팅을 해요. 그래서 이걸 ASP 이렇게 하죠, 그죠? 주로 이거는 우리 건축물 보강할 때 실내 보강할 때는 이 ASP를 스크류 앙카 파일을 많이 씁니다, 그죠? 스크류 앙카 파일을 이렇게 해서 그라팅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거 비용이 좀 비싸긴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가 나면은 자, 두 번째가 마이크로 파일 쓰겠죠, 그죠? 마이크로 파일을 쓰게 됩니다. 마이크로 파일은 뭐냐 하면은 다시 교각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있으면 요 주위에다가 자, 이렇게 보링을 하죠. 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철근을 넣습니다. 철근을 넣고 여기다가 그라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걸 마이크로 파일을 쓸 겁니다. 그죠? 마이크로 파일을 하든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초 확대 공법을 쓸 거예요. 그죠? 기초판이, 자, 이렇게 있으면 기초판을 자, 접지 면적을 크게 해주는 겁니다. 접지 면적에서 기초판 확대 공법을 쓸 거예요. 기초판 확대 쓰든가.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은, 자, 여기서 기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다가, 자, 이렇게 JSP 그라팅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JSP 그라팅, 전체를 그라팅 해가지고 JSP로 그라팅을 해주든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신공법이라 해서 우리가 D로 공법이 나와요. 그죠? D로 공법. D로 공법은 자 이거는 뭐 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그 전체 내배를 조정하기 압을 줍니다. 그죠? 압을 줘서 내배를 조정하기 위해서 D로 그라팅이죠. 결국은 자 SAP를 사용하든가 마이크로 파일을 하든가 확대 기초를 하든가 JSP 그라팅을 하든가
뒤로 그라팅을 하자. 그죠? 요게 우리 보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마이크로 파일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자, 그라팅 공법을 많이 쓰고 있겠죠. 그죠? 그럼 뭐 마이크로 파일이나 자, 요거 그 그라팅 공법이나 SAP나 기초반 학대나 안 그러면 뒤로 그라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죠? (4번에) 보면은 자, 여름철에 브로업이죠. 그럼 브로업이 뭐냐 한번 보면은 요겁니다. 자,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콘크리트 포장이 줄눈이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면 자, 이렇게 서로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하면은 이 두 부분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브로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핵심이 뭐냐? 이 팽창 줄눈 유관이 부족해서 팽창량이 붙어서 이렇게 상향으로 올라가는 걸 이걸 블로업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절기에 자, 500에서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팽창이 생기죠. 그죠? 팽창율이 생기니까 온도에 따라서, 그죠? 그 팽창되는 양에 의해서 유관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을 이걸 우리는 블로업이다. 나서, 그죠? 그러면 자, 원인이 뭐냐? 나서 원인. 그러면 자, 우리 철도 레일도 마찬가지죠. 요즘 철도에 보니까 여름이 되니까 철도 레일도 얘가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부분이 붙으면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 브로업이 생기는 거예요. 브로업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충분한 간격이죠. 너무 간격이 크니까 또 진동 충격이 탈락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에서 했는데 온도가 높으니까 물을 분쇄해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첫째가 온도 상승입니다. 온도가 여름에 오르니까 팽창률이 크니까 블로업이 생기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관 부족입니다. 자, 유관 부족이면 요 유관 간격이 부족한 겁니다. 그죠? 간격이 부족하다. 그죠? 아니면은, 자, 여기서 비압축물이에요. 비압축물이 뭐냐면은 이 사이에 자갈 같은 게 들어갈 게 없어요. 그죠? 자갈이 들어가서 여기서 신축하면 이게 올라가서 비압축물이 들어갔을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줄눈 시공이 부적당해서 생길 수도 있다. 나서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이유에서 브로업이 주로 생긴다. 나오면은 자, 그럼 브로업 방지 대책이 뭐냐 하면은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영향이 뭐냐? 교통사고죠. 그죠? 이 교통사고 유발합니다. 또 덜컹거리니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포장 파손이 생기죠. 포장 파손이 생기다. 결국은 뭐냐 하면 엑스밴드 조인트 설치입니다. 그죠? 엑스밴드 조인트를 제대로 하자. 그러면 조인트 간격이 자, 이게 60에서 자, 120에서 자, 240. 자, 240. 또는 120에서 240. 자, 240. 자, 그다음 240에서 480. 480. 그죠? 자, 그럼 요런 간격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10월에서 5월달, 그죠? 10월에서 5월달 사이에는 자, 이렇게 간격마다 신축 줄눈을 줘야 되고, 자, 요거는 6월에서 9월 사이 여름에는 요마다 신축 줄눈을 간격마다 줘라, 그죠? 그럼 신축 줄눈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하면은 자, 여기서 이런 식의 포장이 있으면은 첫째, 자, 여기서 우리는 다일바를 설치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일바를 설치를 하고. 자, 여기다 이렇게 캡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다일바를 설치해서 이렇게 간격을 해서 철저히 해주는 방법이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비압축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는 거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든가, 자, 여기서 필라를 넣어줘가지고 자, 못 들어가게 하든가, 그죠? 필라를 못 들어가게 하든가 이런 관리를 해줘라. 이걸 우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묵은 포장에서 응용을 해서 쓰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오늘 브로업을 합니다. 그죠? 브로업이라는 것은 신축 줄눈이 온도가 높아서 유관이 부족해서 비압축물이 들어가서 줄눈이 적어서 이렇게 뜨는 현상이다. 뜨니까 교통사고나 파손이나 자, 교통의 승차감이 나빠지더라. 대책은 엑스밴드 조인트를 철저히 시공하자. 그럼 엑스밴드 조인트는 간격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에는 60, 그죠? 예를 들어서 60이라는 말은 250mm가 두께가 250 이하 이상. 근데 여도 250 이상 이하. 이럴 때 자, 이렇게 해서 간격마다 엑스밴드 조인트를 주는 게 대책이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진도관리 곡선이라고 하죠. 그죠?
곡선. 뭐 여기다가 자, 요게 쉽게 말하면은 여기 바나나죠. 바나나 곡선 또는 여기다가 EVMS까지 같이 설명해 대주면 더 좋죠. 그죠? 그럼 바나나 곡선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작성을 이렇게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기성고, 공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전 곡선 또는 상한계선, 하한계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나왔어요. 그죠? A 공정 급속이다. B는 정상이다. C는 지연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완만하게 조성하고 이거는 공기 단축하자. 그러면 작성은 종축은 기성고, 행축은 공기를 넣자. 그죠? 요걸 바나나 곡선 여기서 설명해 주면 되고, 그죠? 여기서 이제 EVMS, CPI 또는 SPI까지 최근에는 이걸로 많이 하더라 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진도관리 곡선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바나나 곡선하고 또 최근에는 EVMS가 아니지만은 EVMS를 쓰고 있더라 해서 하면 되죠. 그럼 뭐 필요하면은 진도관리 시기는 언제 하면 좋으냐. 그죠? 진도관리가 이렇게 쓰면은 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자, 예를 들어 이런 주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는 짧게 하자. 앞에서 하자. 그죠? 앞에서 하자. 자, 그래서 모든 공정은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면 되죠. 초반기, 중반기, 종반기. 초반기는 진도가 늦습니다. 그죠? 종반기는 늦고, 그죠? 그 다음 중반기에서 그 피치를 안 올리면은 공기를 단축할 수가 없다 하면 특징. 자, 이렇게 해서 바나나 곡선하고 추가로 EVMS를 써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육 번 문제를 보니까 자, 여기는 초기 점검 나왔네요. 그죠? 초기 점검. 그죠? 자, 그럼 초기 점검에 자, 우리 여기 첫째 대상 시설물이 뭐냐? 나올 거. 그죠? 자, 언제 시기가 뭐냐? 시기가 자, 그럼 내용이 뭐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1, 2, 3. 그죠? 대상 시설물이 뭐냐? 언제 하는 거냐?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대상 시설물은 자, 1종 내지 2종 구조물입니다. 1종. 자, 우리가 1종 내지 지하 시설, 안전관리 시설 특별법에 한 1종 낸 2종 구조물을 우리는 대상으로 한다. 그죠? 그럼 시기는 뭐냐? 자, 여기서 쉽게 말하면 사용전. 자, 사용전에 합니다. 자, 우리가 또는 여기서 우리가 중공전에 실시를 한다. 그러면 자, 그러면 내용은 뭘 할 것이냐? 첫째가 자, 여기서 유관 검사랍니다. 유관. 자, 유관 검사를 전공정에 면밀히 검사합니다. 자, 제러블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콜드 조인트라든가 그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 하는 걸 유관 검사를 철저히 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번째가 뭐냐면 기본 조사가 있어요. 기본 조사. 기본조사는 자, 요거는 쉽게 말하면 비파괴 장비로 하는 거죠. 그죠? 비파 장비를 해서 자, 우리가 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자, 강도라든가 또는 철근, 배근 조사를 하는 걸 기본조사. 그죠?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자, 여기서 추가 조사가 나오겠죠. 추가 조사. 그죠? 추가 조사는 자,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 자, 우리가 지하 공동 집안 조사라든가 지하 공동이라든가 저 강제조사라든가 자,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수중 탐사라든가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다음 여기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점검의 종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전기 안전 점검이 나오죠. 그죠? 전기 안전 점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정밀 안전 점검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초기 점검 나오죠. 초기 점검. 그죠? 자, 공사 또는 여기서 재개진 점검. 우리가 공사 종류를 보면은 정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점검, 초기 점검, 자, 공사 재개진 점검. 요거는 작업 전에, 준공 전에, 임시 사용 전에 실시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것으로서 3교시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